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탄소광의 기초 용접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사님, 이 용접 준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탄소광의 기초 용접을 위한 준비 단계인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기는 다른 직류 용접기보다 가격이 비싸고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텅스텐 전극봉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용접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용접 전원으로는 직류, 교류, 직류와 교류 겸용 용접기를 사용하는데요. 교류 용접 전원을 사용할 경우는 전극의 보호와 아크 발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ACHF라고 하는 고주파 병용 용접기가 사용됩니다. 강사님, 그러면은 이 사용하는 전류 극성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용하는 전류 극성에 따라 용접물의 용입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접 재료에도 극성의 영향이 있습니다. 주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및 구리합금 등의 용접에 적합합니다. 또한 가스 이온이 모재 표면에 강하게 충돌하여 산화막을 제거하는 청정작용으로 비철금속의 용접에 매우 적합한 것이죠. 네, 그럼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주요 기능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의 장치 구조입니다. 용접기, 불활성 가스, 냉각수 공급 장치, 토치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모두 용접기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기의 주요 기능으로 먼저 인버터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주 전원으로 교류를 사용해서 인버터 출력 전압과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가감속에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용접 성능이 우수하고 용접 전류가 안정되며 전력 비용 면에서 매우 경제적입니다. 강사님, 인버터 제어 기능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네, 바로 복합 제어 기능인데요. 교류 파형 중에 주기적으로 직류 파형을 복합 제어해서 교류와 직류의 장점을 접목시킨 고성능 용접법으로 경합금, 후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이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재료에 맞게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류 용접을 할 경우 스테인리스강, 동합금, 티타늄, 연강 등이 적합하고 교류 용접을 하면 알루미늄, 마그네슘, 동합금에 적용할 수가 있으며 티그 스폿이나 펄스 전류 사용으로 고품질의 용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 이 탄소광의 기초 용접 준비를 위해서 일반 용접 조건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죠. 자, 우선 탄소광의 맞대기 용접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용접 전류에 따라서 전극봉 지름과 보호가스의 유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순텅스텐 전극봉보다 토륨 성분이 들어간 전극봉의 사용 전류가 더 크며 고전류일수록 공급 가스 유량 또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를 살펴보면 용가제의 지름이 클수록 사용 전류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탄소광의 기초 용접 준비 단계의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 탄소광의 기초 용접 준비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임병철 강사님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탄소광해 용접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네, 실습복 착용 상태 좋고요. 자,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정확한 안전보호구 착용은 기본. 머리부터 투건, 헬멧, 마스크, 앞치마, 팔덮개, 장갑, 발덮개, 안전화까지 꼭 착용합니다. 본격적으로 탄소광 용접 준비하기. 자, 이제는 모재랑 용접봉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네. 자, 오늘은 이 모재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탄소광 모재인 건가요? 네. 근데 이 모재는 그냥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죠? 뭔가 녹이나 이물질 같은 게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모재의 표면에는 산화피막, 녹,
이물질 등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를 한 후 용접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용접봉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원석군이 용접봉을 한번 가져와 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재에 따라서 잘 갖고 왔네요. 네. 이 용접봉은 2.4파이 영광용 용접봉이에요. 그러면은 모재의 두께에 따라 용접봉이 달라지나요? 네, 그럼요. 모재 두께가 두껍다 이러면 3.2파이, 모재 두께가 얇다라면 1.6파이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용접기 2차 케이블을 설치해 볼 텐데요. 네. 용접기를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하고 2차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자, 토치 케이블을 토치 측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제 토치 스위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치의 가스 출구를 확인하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용접기에 2차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용접기의 전원을 끄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각각의 2차 케이블은 먼저 손으로 가볍게 조여준 후에 반드시 몽키 스패너를 활용하여 단단히 조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원석군 토치 부속품을 토치에다가 조립을 해볼 거예요. 네네. 자, 요게 뭔지 아십니까? 콜릿 척인가요? 네. 콜릿 바디라고 합니다. 이 콜릿 바디를 이 토치, 네. 티그 토치에 이렇게 돌려서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꽉 네. 조여주세요. 꽉.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콜릿 척을 네. 안으로 뒤에서 네.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 세라믹 노즐을 돌려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전극봉을 뒤에서 넣어주세요. 네. 네, 넣어준 후에 뒤에서 캡으로 마지막으로 조여주십시오. 네, 이때 네. 전극봉의 돌출 길이는 약 5mm 정도 네. 돌출되게 캡을 조여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 보호가스인 아르곤가스에 네. 압력 조정기를 연결해 볼 텐데요. 네. 자, 이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몽키 스패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자, 원석군, 몽키 스패너는 이 방향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잡아서 돌리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용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뭐 입문하시는 분들이 용접 공구류나 아니면 뭐 몽키 스패너 같은 그런 공구류를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용접기 전면 패널에 용접기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자, 이 전면 패널은 용접기 제조 회사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처음 보는 이 용접 방식, 네. 직류 티그가 보이고 교류 티그가 보이시죠? 네네. 이 교류 티그는 알루미늄 재질을 용접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네. 직류 티그는 오늘 저희가 할 탄소광
혹은 스테인리스 강을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호가스인 아르곤가스의 유량 조절을 배워볼 텐데요. 자, 먼저 용접기의 전원을 켜주시겠습니까? 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아르곤가스 밸브를 연 후에 보호가스인 아르곤가스의 밸브를 열어줍니다. 이때 압력 게이지에 바늘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가스에 잔량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압력 조절 밸브를 열어서 유량을 10L per min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유량 지시볼이 올라가지가 않았죠? 이거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가스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유량 지시볼을 10L per min으로 다음과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체크 밸브를 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원석군도 이렇게 해서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볼 텐데요. 내가 얘기해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먼저 용접기 전원을 킵니다. 전류값을 한번 설정해 볼 텐데요. 자, 화살표를 눌러서 네. 전류값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원석군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하, 뭔가 이상한데요? 지금 뭔가 이상하죠?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가스 밸브를 열지 않고 용접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혼자 해보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설정이 다 됐으니까 아크 발성을 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탄소광의 기초 용접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오류 없이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요. 강사님, 그게 뭔가요? 네, 바로 용접 절차 사양서라고 하는 WPS라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용접 절차 사양서는 줄여서 WPS라고도 합니다. 용접을 할 때에는 이 WPS에 따라 적합한 작업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WPS는 각 제조소마다 양식과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용접 절차 사양서 양식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WPS 넘버와 PQR 넘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서포팅 PQR 넘버는 WPS 인증을 위한 PQ 테스트의 기록 번호로서 WPS 번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방법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웰딩 프로세스란에는 선정된 용접 방법을 확인하고, 복합 프로세스인 경우는 플러스로 연결하여 표시해 줍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용접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타입은 용접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자동, 반자동, 수동 등으로 나누고 복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사님. 그런데 이 외에도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없습니까? 네, 용접 절차 사양서의 정의적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극봉이나 플렉스의 종류, 전극봉의 종류 및 크기, 정기적 특성에 의한 용착 금속의 이행 형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용접기의 용접 전류, 용접 전압 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용접 전류 조정 절차를 파악하고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전원 스위치를 넣고 용접 전류를 조정합니다. 적정 전류는 모재의 두께, 용접봉의 지름, 용접 자세 등에 따라 알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WPS 용접 작업 시 사용하는 전류가 직류인지, 교류인지를 확인하고 직류의 경우 전극성인지 아니면 역극성인지 등을 파악하고 사용 전류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 텅스텐 전극봉의 종류와 지름은 얼마인지, 사용 전류 범위는 얼마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네, 이런 조건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지만 실제 용접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WPS에서 더 파악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용접 작업 표준을 선정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용접 자세, 즉 포지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WPS에 적용하고자 하는 용접 자세를 표시하는 란이 있죠. 이건 그루브 포지션과 필렛 포지션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용접할 재료에 따라서 플레이트와 파이프로 구분을 합니다. 수직 자세인 경우 3G 또는 3F, 용접 진행 방향에 따라 업은 상진, 다운의 경우는 하진 용접을 합니다. 네, 예열과 층간 온도값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열은 빠른 냉각 속도에 의한 모재 및 용착 금속의 유해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 전에 모재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용접 이음부를 가열하는 것으로 최소 온도값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층간 온도는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용접 이별에 의해 상승되는 모재의 온도로서 모재의 조직도는 기계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해 주고요. 예열 유지값도 확인해야 되겠죠. 반대로 후열 처리 온도값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엔 불활성 가스에 대한 종류를 확인하는데요.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을 할 때 용융프루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보호가스 종류를 확인해주고 보호가스 혼합 비율 그리고 용접 작업할 때 이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퍼직가스의 종류 또는 순도 및 유량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탄소광 기초 용접 준비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